21번입니다. 두 개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95였다. 한쪽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속하여 측정하였더니 15였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얘는 마찬가지 뭐라는 거예요? 가동 접속일 때가 95가 되겠죠. 큰 게 가동이니까요. 가동일 때의 인덕턴스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EM이 지금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95. 그 다음에 차동일 때는 L 토탈은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EM이 지금 15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개를 빼주면은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얘를 빼주면은 L1 빼기 L1은 0, L2 빼기 L2도 0, 플러스 마이너스 빼주니까 플러스 4M은 95하고 15 빼주니까요 80. 4M은 8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4M이 80이 되려면은 M이 얼마여야 돼요? 20 곱하기 4는 80이야.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20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20 곱하기 4가 80이 돼야 되니까요. 4M은 80이니까 같아야 돼.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단면적 4cm 제곱미터 자기 통로의 평균 길이가 50cm, 코일의 감원횟수 1000회, 비투자율 2000인 한상 솔레로이드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단, 진공 중의 투자율 μ0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한상 솔레로이드의 자체 인덕턴스 L은 아까 결각값으로만 기억을 하면은 L분의 N의 제곱 뮤 A야 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뮤를 뭐로 주어졌어요? L분의 N의 제곱 뮤 제로 뮤 S A 요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 그럼 L은 길이가 얼마예요? 50cm니까 0.5 분의 N은요? 가문 횟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0회. 1000의 제곱, 제곱이니까 1000의 제곱 곱하기 μ0. μ0는 지금 얼마라고요? 4 곱하기 파이는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μS 비투자율 2000 곱하기 면적 A는 단면적이 제곱미터인데 4cm 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주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가 N의 제곱 μ0 μS A L분의 요걸 대입하니까요. 그러면은 답은 약 20이야. 계산했을 때 약 20을 가리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행축과 만나는 점을 무엇이라 하냐?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이렇게 그림을 기억을 하던가 말로 기억을 해달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냥 넉비공 모양처럼 그려주고 여기가 세로 종축
종축은 자속 밀도 B. 여기가 가로. 행축을 나타내고 얘는 자개의 색이 H. 요걸 나타낸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 얘는 세로. 종축과 만난 점. 종축과 만난 점은 잔류작이 BR. 여기 세로 가로. 행축과 만난 점. 얘는 보호자력 HC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을 했던지 그림으로 말과 같이 기억을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로축, 행축과 만난 점은 보호자력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4번입니다. 무한히 긴 평행할 두 직선이 있다. 이를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은 단 R은 두 도서 간의 거리이다. 평행 두 도선에 작용하는 힘 F는 R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R과 힘은 반비례 관계. R이 클수록 작아진다를 찾아주면은 2번 아니면은 4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자, 힘은 뭐였어요? 같은 방향이면은 흡입력.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은 흡입력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흡입력이며 R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힘은 답은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자속밀도 0.5 웨버 퍼 제곱미터의 자장 안에 자장과 직각으로 20cm의 도체를 넣고 10A의 전류를 흘릴 때 도체가 50cm 운동한 경우 일은 몇 줄이냐 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준 게 에너지입니다. 1을 구할 수 있는 거는 힘에다가 거리인데, 그럼 지금 이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힘에 대한 힌트 F는 B, L, I, 사인, 세타로 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자속 밀도가 0.5 곱하기 직각으로 얼마예요? 20cm의 도체 0.2 곱하기 전류는요 10A 곱하기 사인은요 직각이니까 수직 사인 90 곱하기 여기에 이러면 뭐가 나와요? F가. 그러면 지금 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F입니다. F에다가 곱하기 뭐 해준다고요? 50cm의 도체가 운동한 거.
그러면 F는 요게 F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사인 90에다가 곱하기 R 50cm 0.5를 곱해주면은 FR이 되는 거죠. 그래서 F 곱하기 R은 요거 계산해주면은 답은 0.5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0.5. 2번이 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입니다. 유도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거를요, 렌츠의 법칙,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플레밍의 N선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뜻하는 거. 플레밍의 N선 법칙은 F, 힘, 엄지, B, 자속밀도, 검지, I, 전류, 중지였습니다. 이게 N선이었죠. 그래서 플레밍의 N선 법칙은 F, B, I. 그럼 엄지니까요, 힘. 답은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자속밀도 위웨버 퍼 제곱미터의 편등자계 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60cm의 직선도체를 자계의 방향에 대하여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놓았을 때 이 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얘는 플레밍의 N선 법칙에 의해서 F는 B, L, I, 사인, 세타 밖에 없습니다. 대입하면요, 자속밀도 2 곱하기 길이는 60cm니까 0.6 곱하기 전류는 5A니까 5 곱하기 각도는 60도니까 사인 60. 요거를 대입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대입했을 때 답은 5.2. 1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속밀도 B,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는 균등한 자계 내에 길이 L, 미터의 도선을 자계의 수직인 방향으로 운동시킬 때 도선의 기전력이 발생했다. 이 도선의 속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얘는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이에요. 기전력 E는 B, L, V, 사인, 세타. 이걸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기전력이 아니고 뭘 나타내달래요? 속도 V를요. 그러면 속도 V는 B, L, 사인, 세타분의 기전력 E. 요렇게 바뀌어야지 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L 사인 세타분의 E 기전력 E. 그래서 답은 4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입니다. 유도 기전력에 관계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쇠교 자석의 1.6제곱에 비례한다. 쇠교 자석에 반비례한다. 쇠교 자석의 시간의 변화에 비례한다. 쇠교 자석에 비례한다. 이건데 얘는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E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에서
뭐에 비례하고 있어요? 쇠교 자석의 비례는 비례인데 뭐예요? 시간의 변화, 시간 분의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분의 자석이기 때문에 쇠교 자석의 시간의 변화에 비례한다.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변화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변화. 왜? 델타는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된 자속, 변화 자속. 얘는 쇠교 자석이잖아요. 자석에 변화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안 돼요. 비례는 맞는데 변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입니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뭐의 변화량과 코일의 뭐에 변화한다, 비례한다. 자, 패러데이 법칙에서 E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얘는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였습니다. 그러면은 코일을 지나는 뭐의 변화량이에요? 자속의 변화량 또는 전류의 변화량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코일의 곤수의 비례, 코일의 비례. 근데 이번에 코일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얘는 답이 돼요, 안 돼요? 얘는 답이 안 돼요. 전류는 맞은데 코일에 비례한다는데 코일에 뭐에 비례인데 코일의 곤수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얘는 답이 안 되고, 시간의 변화에 자속의 변화량과 곤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코일에 비례한다 했으면 얘가 맞아요. 전류의 코일에 비례. 근데 지금 코일에 뭐? 2번이 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곤수의 비례는 얘밖에 없죠. N은 곤수, L은 코일이니까요. 그래서 코일에 비례했으면은 1번도 답이 될 수 있는데 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이 못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도기전력의 방향의 결정은? 자속의 변화. 얘는 뭐예요? 렌츠의 법칙.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자속에 반해하는 방향. 자속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나온다. 자속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방해 방향은. 이게 바로 자속의 변화, 유도기전력의 방향. 바로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렌츠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곤수의 관계로 옳은 것은 하고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뭐예요? 자체 인덕턴스예요. 아까랑 문제 달라요. 아까는 한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였고 지금은 자체 인덕턴스입니다. 그러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L은 I분의 N파이. 한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는 L은 L분의 N의 제곱 뮤 A였어요. 그래서 한상철심은 N의 제곱. 지금은 그냥 자체 인덕턴스니까 L. 그래서 답은요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체 인덕턴스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축적 에너지 W는요? 2분의 1 L I의 제곱.
적어놓고 인덕턴스와 비례, 전류의 제곱과 비례. 반비례니까 틀렸고, 인덕턴스의 반비례니까 틀렸고, 인덕턴스와 전류의 비례는 비례지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야죠. 4번도 틀렸고,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4번이 맞네요. 2분의 1 LI의 L과 비례, 전류의 제곱과 비례. 이거 찾아주니까 답은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입니다. 가문 S 200K의 코일 P와 300K의 코일 S를 가까이 놓고 P에 1A의 전류를 흘릴 때 S와는 세교하는 자석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에 보였다. 상호 인덕턴스는?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거 첫 번째는 M은 I분의 N 파이아에서 1이면은 2로 I가 2면은 N을 1로 보라라고 했던 거 얘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상호 인덕턴스는 M은 K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야. 요거였습니다. 지금 주어진 거는 가문 횟수, 전류 주어졌으니까 상호 인덕턴스 1번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M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P의 1A. 그러면 P가 1A 하면은 이 곤수를 뭐로 줘야 돼요? S로. S 걸 줘야 됩니다. S 거. 왜? 서로 반대니까. 그럼 P가 1A 하면 200은 P죠. 300이 뭐예요? S. 그럼 여기에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300 곱하기 자속. 자속은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럼 얘를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3, 4, 12. 120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마이너스 4승을 계산하면은 0.12. 답은 1번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36번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점. 요렇게 넙비공 모양을 만들어 주고 여기가 세로 종축. 얘가 나타내는 거는 자속 밀도 B. 여기는 가로. 행축. 얘가 나타내는 거는 자개의 색이 H. 그 다음에 이 점. 얘는 세로 종축이 만나는 점. 얘를 잔류자기 BR. 얘를 가로 행축과 만난 점. 얘를 보자력 HC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축과 만난 점이니까 뭘 나타내야 돼요? 잔류, 자기.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던가 이 말로, 얘를 말로 기억을, 4개의 말을 기억을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해줘야 돼 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종동기의 원리.
정동기 원리는 뭐였어요? 플레밍의 N선. 정동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N선. 플레밍의 오른선은요, 발전기의 원리였습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편등자장 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장의 방향이 어떤 각도로 되어 있으면 힘이 최대가 되냐? 얘도 바로 플레밍의 N선 법칙에서 F는 B, L, I, 사인, 세타. 사인이 90도여야지 1입니다. 1이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얼마여야 돼요? 90도여야지 힘이 최대가 됩니다.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mH, 250mH인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mH면 결합계수는요.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은 첫 번째는 I1, N2, 파이 얘가 있었고, 두 번째 상호 인덕턴스 M은 K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가 상호 인덕턴스의 두 번째 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결합계수 K를 구하라 했으니까 K는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M이야. 이걸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입해보면은 루트 L1 160 곱하기 250 분의 150 요걸 계산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합계수 K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결합계수 K는 0.75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챕터 5번의 전자력과 전자유도에 대해서 기출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